우리나라에서는 정우성 씨나 전지현 씨가 그 하얀 티셔츠의 상징과 같은 존재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서는 말론 브란도가 그 시초를 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51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말론 브란도가 근육질의 보디라인을 은근히 살린 흰 티셔츠를 입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됐고요. 또 1955년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제임스 딘이 특히 bomber 재킷하고 청바지를 입으면서 약간 청춘, 저항, 반항심의 상징으로 흰색 티셔츠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다가 1960년대 정치적인 메시지와 만나면서 아예 자기 메시지를 심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티셔츠가 남자 속옷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여성 연예인들이 입는 데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 문을 연 사람 중에 하나가 프랑스 샹송 가수인 줄리에트 그레코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섹시스타로 잘 알려진 브리짓 바르도가 매우 사적인 일, A Very Private Affair라는 영화에서 흰 티셔츠를 입고 나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섹슈얼한 이미지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자들도 평소에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바로 제인 버킨이 입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지현 씨가 입으면서 그때 우리 00학번이거든요. 제가 그때 애들 다 흰 티에다가 청바지 입기 시작했어. 전지현 씨가 그 광고를 찍으면서 약간 청순함의 대명사가 됐던 것처럼 그전에는 흰 티셔츠가 약간 섹슈얼한 느낌이 강했다면은 요맘때부터 조금 깨끗하고 단정한 이미지가 생겼던 것 같고요. 우리 무라카미 하루키 책에 나왔던 티셔츠도 거의가 프린트된 티셔츠잖아요. 프린트된 티셔츠의 매력은 뭔가요? 메시지가 담겨 있고 내가 언제 어떤 이유로 이걸 샀는지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프린팅된 티셔츠는 1942년에 처음 등장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공군 포병학교가 새겨진 프린트된 셔츠가 라이프라는 잡지 표지에 등장한 이후로 이런 프린팅된 티셔츠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때쯤 염색하는 기술 그리고 인쇄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는 속옷이었기 때문에 사실 프린팅을 굳이 할 이유가 없었는데 바깥에 입어야 되니까 뭔가 좀 재밌는 문구를 넣어볼까 어떤 스토리를 담아볼까 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아요. 특히 이게 각광받았던 건 언제였냐면 바로 1960년대 자기 표현의 상징, 특히 그때 시위가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았던 티셔츠는 처음으로 나왔던 것은 당시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였어요. 토마스 이 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Do It with Dewey라는 그림과 글자를 넣은 티셔츠가 처음에 나왔고요. 또 요즘에도 그렇지만요. 사실 시위할 때 시위하는 사람들이 막 대잡아 붙여놓으면 어떻습니까? 딱 떼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시위했을 때 내 메시지 이런 것들이 티셔츠에 담겨져 있다면은 그 옷을 벗기지 않는 한 나는 내가 가는 곳 스스로가 내 몸 자체가 큰 대자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60년대 약간 시위가 생기고 히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때 월남전이 특히 있으면서 반정부주의자, 반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면서부터 이렇게 프린팅된 티셔츠가 처음에는 각광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장 유명한 티셔츠 중에 하나가 쿠바 혁명가죠. 체 게베라가 그려진 티셔츠 지금도 입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게 가장 반항과 저항의 상징으로서 가장 유명한 티셔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970년대 넘어가 보면요. 70년대부터 일상 룩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막 기술이 발달하면서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한 번 입고 금방 버리는 그런 패션이 요 70년대부터 조금씩 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라는 대기업에서 상업적인 프린팅이 들어간 티셔츠를 판매하거나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왜냐? 아까 제가 시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티셔츠에 새겨진 메시지가 대자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기업들이 놓칠 리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공짜로 코카콜라가 새겨진 프린팅된 티셔츠를 나눠주고 사람들이 그걸 입기 시작하면 정말 큰 돈 들이지 않고 그거 자체가 커다란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입고 온 제가 애정하는 맥주 회사의 이 캐릭터가 그려진 것도 별다른 설명이 없는데 만약 그 맥주를 아시는 분이라면 눈에 들어올 거고요. 이런 미키마우스도 지금 이거는 닥스랑 협업한 디자인이지만 미키마우스가 들어간 것도 사실 디즈니 광고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다가 이게 1990년대 들어서는 드디어 명품에 편입이 됩니다. 1991년에 칼 라커펠드
칼 라커펠트는 본인 스스로도 유명한 디자이너지만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로서도 이름이 높아요. 샤넬 사후에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다시 한번 펌핑시킨 게 바로 칼 라커펠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칼 라커펠트가 뭘 했냐면은 흰색 티셔츠 위에다가 샤넬 로고를 넣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샤넬 시계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샤넬은 지금은 굉장히 고가의 비싼 럭셔리한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정신은 여성의 몸을 해방시키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샤넬이라는 브랜드에서 명품 가운데 가장 앞서서 이 티셔츠를 패션에 활용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경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한 티셔츠가 하나의 옷을 떠나서 어떤 인류학적인 인문학적인 가치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걸 놓치지 않은 게 바로 모마입니다. 하얀 순백의 티셔츠를 2017년부터 18년까지 전시한 적이 있어요. 가장 모던한 아이템의 상징으로서 이 티셔츠를 전시까지 한 거 보면은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는 이 티셔츠도 좀 다르게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티셔츠를 그렇게 애지중지 막 갖고 있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 책을 에세이를 읽고 이 티셔츠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아, 내가 입고 있는 티셔츠가 하나의 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굉장히 아이디어 전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자유를 선사하고 또 값싸면서도 편안한 패션의 상징이 됐지만 이 티셔츠에는 당연히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 티셔츠는 바로 오염 산업의 결과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면화를 쓰잖아요. 면직물이잖아요. 근데 이 모카가 어디서 오냐면 요즘엔 뭐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서도 많이 면화가 생산이 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진국에서는 지금 면화가 거의 나오지 않잖아요.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드는 국가들이 아직도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모카는 석유 산업 다음으로 분진과 오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카를 재배해서 뽑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섬유로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먼지와 오염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수질 오염과도 연관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가난한 저개발국이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인 또 생태적인 영향도 우리가 고려해 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 티셔츠가 우리에게는 편안함을 줬지만 모순된 그런 존재라는 생각도 들어요. 놀라지 마세요. 면 티셔츠를 한 장 만드는데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무려 2,700리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면화는 여러 작물 가운데서도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1kg의 생면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7,000에서 29,000까지 그 리터의 물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또 이게 생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방적 과정에서 또 물이 들어갈 것이고 염색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섬유를 가공을 하려면 1kg당 100에서 150리터의 물이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 섬유를 가지고 이 티셔츠를 만들 때요. 합성 화학 물질이 8,000가지나 들어간대요. 그 8,000가지의 합성화합물이 들어가야 원료가 섬유로 바뀔 수가 있는 건데요. 전 세계 산업 수질의 20%가 이 섬유를 처리하고 염색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 화학적으로 오염된 물이 정말 엄청난 양으로 매일같이 그 주변에서 배출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자, 이 갑자기 우리가 히스토리 얘기하다 사이언스까지 오게 됐는데요. 오늘은 티셔츠에 대한 모든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2030년까지 물 수요가 현재 공급량의 40%를 초과할 거라는 세계 은행사나 수자원그룹의 예측이 있었는데 2030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20억 장의 티셔츠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의류 수거함에 티셔츠를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그게 재활용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돈을 받고 다시 더 가난한 나라로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또 유니클로에서는 이 티셔츠를 기부받아서 난민들에게 주는 그런 행사를 갖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 티셔츠 한 장에 정말 많은 히스토리가 숨겨져 있고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우리의 소중한 기억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왕 우리의 기억과 히스토리가 담기는 옷이라면은 많이 아껴 입고 입을 만큼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빈둥님들 오늘은 제가요 무라카미 하루키 에세이를 읽고 티셔츠에 대한 궁금증 정말 히스토리부터 사이언스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까요? 오늘은 비노나 라이더였습니다.